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행복한 던돈이의 던돈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관세사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세사에 원대한 꿈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전문직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제가 관세사 시험 준비를 했던 수험 기간은 총 2년 정도 됩니다. 2015년 9월쯤에 시작해서 2017년 6월 시험 보고 나서까지 준비를 했었으니까 약 2년의 시간 동안 공부를 했었고요.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불합격한 게 자랑도 아닌데 왜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리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의 쓰라린 경험을 듣고 여러분은 저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런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물론 관세사 준비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돼서 저는 그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했고 또 나름 연관성 있는 직무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관세사를 2년 동안 준비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었어도 비슷한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장밋빛 미래만을 그려주는 합격수기만 볼 게 아니라 저와 같은 불합격한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면 해서 영상 올려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 사례를 듣고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지가 될지 고민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년 수험 기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1년 동안 준비했고 학교를 휴학하고 1년 동안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학원은 총 2개를 다녔고요. 그리고 대부분 현강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고 인강은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같이 공부한 사람들끼리 이제 돈을 모아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현강을 들었던 이유는 스터디원을 구하기 위함인데요. 관세사라는 시험이 나름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에 맞는 좋은 스터디원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학원에 나가서 수강을 했었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좋은 스터디원들을 구했고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관세사가 되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불합격한 제 공부 방법이나 어떤 루틴으로 생활을 했었는지를 알려드리기보다는 불합격했는데 왜 계속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그 6월에 시험을 보고 시험장을 딱 나설 때 솔직히 알았어요. 제가 시험을 못 봤다는 걸 알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았습니다. 수험생일 때는 다들 생각하잖아요. 난 진짜 딱 2년만 하고 손절하고 바로 나간다. 그런데 제가 이제 2년만 하고 나갈지 아닐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저는 나름 과감하게 바로 그만둔다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건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 학업적인 상황입니다. 전 당시 휴학했을 때 대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면서 진로를 새로 찾는 게 제 스스로 이득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선택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기가 개학하자마자 저는 새로운 대외 활동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다양한 진로와 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2년만 하고 그만둔 선택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실력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와 스터디를 했던 분들은 이미 다 관세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저 사이에서 실력 차이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공부한다고 옆에 있는 사람 하나 이길 수 없을지언데 제가 90등 안에 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접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제가 보냈던 2년을 되돌아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2년을 아주 바쁘게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1년 또는 2년을 더 한다고 해서 내 성적이 바뀔까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2년을 이미 쏟아냈는데 그것보다 더 쏟아낼 자신이 없었고 그리고 만약에 더 쏟아낸다고 해도 이게 합격할 만한 성적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 진로를 고민해보고자 다시 학교에 복학하고 학교를 다니는 선택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 동안은 그냥 관세사 시험을 다시 준비할까 그래서 주변에 상담도 해보고 여러가지 제 스스로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학교를 복학해보고 대외활동을 하고 동아리를 들어가 보니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제 생각에 확신을 주었던 건 인턴을 하는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제가 한 공기업에서 인턴을 2개월 동안 했었는데 그때 마침 신입사원들과 제 입사일이 겹쳐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신입사원들의 이제 배경을 물어보니 한 명은 회계사, 한 명은 행시, 이런 식으로 다들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들어왔더라고요. 특히 제 눈을 끌었던 건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공기업 전공필기 시험이 굉장히 쉬웠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회계사를 준비하면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쉽게 시험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결국 남들은 공기업 가자고 열심히 전공 공부할 동안 그 사람은 자기가 회계사를 준비해서 실패했더라도 공기업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실력이 이미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회계사가 턴오버, 그러니까 전환하기가 굉장히 편하구나 라는 점을 그때 깨달았었어요. 하지만 관세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사에서 배운 지식을 이 공기업 필기시험에 써먹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 경제, 행정 이런 쪽이 메인이지 그게 메인은 절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관세사 때 배운 거는 범용성이 낮아서 시험이 떨어졌을 경우 써먹을 곳이 없습니다. 반면에 회계사는 시험에 떨어졌더라도 다른 시험에서 유리한 포지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 관세사 시험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으신 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절대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지 마세요. 할 거면 회계사입니다. 자, 그래요. 오늘은 제가 관세사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관세사 시험보다는 회계사 시험이 왜 더 나은 선택지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세사 시험에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 관세사를 떨어진 이후 어떻게 관세사를 취업 준비에 활용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